쥐띠인데 요즘 이상하게 지갑이 가벼우시죠?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는 남는 게 없을까? 그 답, 오늘 이 영상에 다 있어요. 쥐띠 여러분, 잠깐만 하던 일 내려놓고 제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48년생, 60년생, 72년생 쥐띠 어르신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남들이 자는 새벽에 눈 뜨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셨잖아요. 가족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먼저였지. 정작 내 몸이 아픈 건 나중이었고요. 힘들다는 소리는 사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누가 먼저 물어봐 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삭히고 넘어가셨던 분들, 그게 바로 쥐띠 특유의 성정이에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밑에서 다 받아내는 사람, 속이 깊어서 오히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다 퍼주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게 배신이었던 분들,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분들, 보증 잘못 서거나 돈 잘못 넣어서 전 재산 날려본 분들, 그 억울함,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낸 건 과거를 들춰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3월, 4월이라는 시기가 쥐띠에게 그 아픔을 또 한 번 반복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평생 피땀으로 쌓아온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3월, 4월에 쥐띠가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장소와 그 이유가 되는 사주학적 원리, 그리고 이미 갔거나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비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띠가 무슨 상관이고 가는 장소가 돈이랑 무슨 관계람? 그거 다 미신 아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봄이 오면 따뜻하게 입는 게 이치이고 장마철에 우산 챙기는 게 이치이잖아요. 자연의 흐름을 알고 그에 맞게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명리학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온 지혜예요. 자, 지금부터 쥐띠가 왜 이 3월, 4월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 사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명리학에서 쥐띠는 맑고 차가운 겨울물의 기운을 타고나요. 속이 깊고 눈치가 빠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히 방법을 찾아내는 힘, 그게 쥐띠가 지닌 가장 강한 무기예요. 평생 억척스럽게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물의 기운 덕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6년이 어떤 해예요? 붉은 말의 해. 하늘에는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땅에는 말의 기운이 거칠게 내달리는 해예요. 명리학에서 쥐와 말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이예요. 쥐와 말의 충돌, 이걸 쥐말충이라고도 해요. 두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쥐띠 여러분이 올해 유독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이유 없이 몸이 뻐근하고 계획한 일이 자꾸 틀어지는 게 다 이 충돌의 영향이에요. 여기에 3월, 4월이 또 겹쳐요. 3월은 봄 나무 기운이 땅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달이에요. 4월은 그 나무 기운이 더욱 강해져서 사방으로 가지를 뻗는 달이고요. 이 나무는 물을 먹어야 자라거든요. 쥐띠의 맑은 물 기운이 봄 나무에게 몽땅 빨려나가는 거예요. 위에서는 말의 불기운이 쥐의 물을 끓이고 아래에서는 봄 나무가 쥐의 물을 다 뽑아가니 쥐띠의 기운이 이 두 달 동안 바짝 말라들어 텅 비어버려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평소엔 눈치 빠르고 냉정하던 사람이 이 시기만 되면 이상하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달콤한 말에 혹하게 되고 원래 같으면 절대 안 했을 결정을 해버리게 돼요. 기운이 텅 비어있으니 재물을 지켜야 할 방어막이 사라지고 오히려 바깥의 탁한 기운이 내 곳간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이 시기에 쥐띠가 무심코 발을 들이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절대 금기의 장소들이 있어요. 3월, 4월에 쥐띠가 절대 피해야 할 장소 첫 번째, 번지르르한 말로 돈 냄새를 풍기는 투자 모임 자리예요. 재테크 설명회, 투자 모임, 공짜로 뭔가 받을 수 있다며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리, 오늘만 기회라며
긍을 떠미는 모든 집회 자리예요. 아,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아파트 경로당 아는 분이 좋은 거 있다며 한번 들어보래요. 자식, 친구 어머니가 커피 한잔 하자더니 갑자기 설명을 꺼내놓고요. 문자 하나에 이벤트 당첨됐다며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도 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에이, 가서 듣기만 하면 되지 뭐. 하고 발걸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왜 이런 자리가 3월, 4월 쥐띠에게 특히 위험하냐면요. 이 두 달은 쥐띠의 물 기운이 다 빠져나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달콤한 말을 들으면 원래 냉철하고 눈치 빠른 쥐띠도 그 말에 빨려들게 돼요. 경기도에 사시는 72년생 쥐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일, 청소일, 안 해본 것 없이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해서 노후 대비 목돈을 겨우겨우 모으셨어요. 작년 3월 초에 아파트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한 번만 가보자고 졸랐어요. 처음엔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근데 그냥 가서 듣기만 하고 오면 되지 싶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설명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꾸민 투자 사기에 모아둔 돈 전액을 넣게 됐어요. 처음엔 소액만 넣으셨는데 수익이 조금 난다며 결국 노후 자금 전부를 이체하셨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믿어졌어요.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쥐와 말의 충돌이 극에 달하면 쥐띠의 그 냉정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바로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이 시기에는 공짜 밥을 준다는 자리, 조금만 넣으면 몇 배로 돌려준다는 자리, 오늘만 기회라며 긍을 떠미는 모든 자리는 무조건 발걸음을 돌려야 해요. 3월, 4월의 쥐띠가 절대 피해야 할 장소 두 번째, 경마장, 도박장, 복권 가게 앞이에요. 아니, 나는 그런데 원래 안 간다고요. 맞아요. 평소엔 절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기운이 텅 비어 있을 때 사람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유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한 번만 운이 좋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생각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차오르는 게 바로 이 시기거든요. 복권 한 장쯤이야 하고 가게 앞에 서성이고 지인이 같이 가자는 경마장에 따라가고 스마트폰 게임처럼 생긴 도박 앱을 무심코 눌러보고 명리학에서 이런 장소는 탁한 재물 기운이 사방으로 뒤엉켜 있는 곳이에요. 평소에 기운이 강할 때는 그 탁기를 튕겨낼 수 있지만 지금 3월, 4월의 쥐띠는 방어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진 상태예요. 그 탁한 기운이 아무 저항 없이 쑥 들어와 버려요. 한 번 들어온 유행의 기운은 판단력을 더욱 크게 만들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요. 처음에는 소액이에요. 근데 끝이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0년생 쥐띠 어르신 이야기예요. 평생 공장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조용히 보내고 계셨어요. 작년 봄 친한 친구가 기분 전환 삼아 경마장 구경이나 가자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으셨는데 그때 이상하게 왜인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들어가셨거든요. 처음 딴 게 5만 원이었어요. 공짜로 5만 원이 생기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들떴대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두 달이 지나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니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본인도 몰랐대요. 그냥 조금씩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도박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3월, 4월 쥐띠에게 찾아오는 기운 고갈의 무서움이에요. 평소엔 절대 안 할 일을
이 시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버리게 돼요.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경마장, 도박장, 복권 가게 앞에서 오래 서성이는 것. 이 두 달만큼은 무조건 멀리하세요. 운명은 미리 경고를 보내요.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꽃같이 가달라 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이 손을 잡아 끌고 이미 다녀왔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흉한 기운이 아무리 거세도 막아내는 방패는 반드시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방은요. 비싼 부적 필요 없어요. 수십만 원짜리 구판도 필요 없어요. 쥐띠의 빈 물 기운을 다시 채우고 흐릿해진 판단력을 날카롭게 깨워주는 것.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환석 팔찌예요. 호환석은 금빛과 갈빛이 어우러져서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빛이 흘러요. 예로부터 이 돌은 나쁜 기운을 꿰뚫어보고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니고 다녔어요. 음양오행으로 따져볼게요. 3월, 4월 쥐띠는 쥐와 말의 충돌로 물 기운이 말라들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라고 했죠. 이 충돌을 잠재우는 방법이 있어요. 충돌하는 두 기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게 흙의 기운이에요. 흙은 물과 불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중간에서 받아내요. 그리고 흙 속에서 자라난 단단한 쇠, 즉 금의 기운은 쥐띠의 물 기운을 직접 보충해줘요. 명리학에서 쇠에서 물이 난다고 해요. 단단한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 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살려내는 거예요. 호환석이 바로 이 흙과 금의 기운을 모두 가진 돌이에요. 그 금빛 빛깔이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금, 기운 그 자체예요. 3월, 4월에 빠져나간 쥐띠의 물 기운을 채워주고 쥐와 말의 충돌 에너지를 흡수해서 달콤한 말에 흔들리던 판단력을 다시 날카롭게 돌려놓아요. 두 번째는 경면주사 팔찌예요. 경면주사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어요. 그 짙고 선명한 붉은 빛이 단순한 색깔이 아니에요. 음양오행에서 붉은색은 불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 기운이 쥐띠에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쥐와 말이 충돌할 때 가장 위험한 건 그 충돌 에너지가 아무 방향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경면주사의 강한 불, 기운은 그 흩어지는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잡아줘요. 즉, 쥐띠에게 날아드는 나쁜 기운을 정면에서 맞받아 튕겨내는 역할을 해요. 특히 경면주사는 예로부터 액마기에 가장 많이 쓰인 돌이에요.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준다는 뜻에서 액마기 경면주사라고도 불러요. 호환석이 쥐띠의 기운을 채워주는 방패라면 경면주사는 밖에서 날아드는 흉한 기운을 먼저 막아서 튕겨내는 창이에요. 방패와 창을 함께 지니는 것. 3월, 4월 두 달을 가장 단단하게 건너는 방법이에요. 이 팔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왼쪽 손목에 착용해야 해요. 풍수에서 왼쪽은 동쪽이자 생기가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심장과 가장 가까운 왼쪽 손목에 착용해야 팔찌의 금, 기운이 심장 박동과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온몸의 방어막이 제대로 펼쳐지거든요. 둘째, 외출 전 팔찌를 착용하기 전에 깨끗한 손으로 팔찌 알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주세요. 마음속으로 딱 3번만 이렇게 되뇌어봐요. 내 눈은 밝고 내 귀는 맑으며 내 판단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짧은 행동 하나가 팔찌의 기운과 내 기운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점이 돼요. 셋째, 돈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드는 순간이 오면 왼쪽 팔찌를 오른손으로 살며시 감싸 쥐어보세요. 그 순간 팔찌 안에 모인 금 기운이 흐릿해진 판단력을 단번에 깨워줘요. 가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간 자리에서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쥐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다단계에 넣은 돈 날리고 보증 잘못 서서 전 재산 날린 분들도 계시고 그때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이불 속에서 삭히고 아침이 되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셨잖아요. 쥐띠는
원래 눈치도 빠르고 영리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당했냐면요. 바로 쥐와 말의 충돌이 겹치는 시기에 판단력을 지켜줄 방어막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준비가 없었을 뿐이에요. 이 팔찌 하나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요. 무너지려는 방어막을 다시 세워줘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이 험한 3월, 4월을 함께 버텨줄 든든한 무사가 돼요. 이제 아는 만큼 막을 수 있어요. 이 팔찌와 함께 3월, 4월을 무사히 건너요. 집에 돌아왔을 때도 한 가지 꼭 해줘야 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다녀오셨거나 흉한 기운이 짙은 곳을 지나오셨다면 그냥 팔찌를 풀어서 아무데나 두시면 안 돼요. 밖에서 온갖 탁기를 대신 막아준 팔찌 안에는 나를 향해 날아들던 나쁜 기운이 배어있는 상태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작은 그릇에 맑은 물을 반쯤 담고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소금물을 만들어요. 팔찌를 손목에서 풀어서 그 소금물에 담가요. 딱 3분이면 충분해요. 소금물이 팔찌에 묻어있는 탁한 기운을 녹여 흘려보내요. 3분 뒤 팔찌를 꺼내어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제 이 팔찌는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에요. 탁기를 한 번 걸러내고 정화된 호환석은 그 안에 금 기운이 훨씬 더 선명하게 깨어나요. 이걸 잠자리 머리맡, 협탁 위에 팔찌의 알이 하늘을 향하도록 올려두세요. 밤새 그 빛나는 금 기운이 주무시는 동안 빠져나간 물 기운을 채워주고 귀인과 재물의 길을 살며시 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팔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 팔찌를 다른 사람 손목에 끼워주지 마세요. 며느리가 예쁘다 해도, 딸이 한 번만 해보자 해도 안 돼요. 내 기운이 배어든 팔찌를 다른 사람이 착용하는 순간 그 기운이 섞이고 분산되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이 팔찌는 오직 나만을 위한 거예요. 3월, 4월 2달 동안은 이 팔찌를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방향이에요. 이미 기운을 채워주고 있는 팔찌를 그 빠져나가는 기운에 노출시키면 역효과가 나요. 외출 전 팔찌 착용하기 전에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는 순서를 지켜주세요. 3월, 4월 2달만큼은 이 비방을 남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지잖아요. 친척 모임에서 나는 팔찌 차고 다닌다며 자랑하고 싶어지고요. 하지만 재물의 기운은 아직 피어나는 새싹 같아서 남의 시선이 섞이면 바로 타버려요. 4월이 지나고 통장에 든든한 숫자가 찍힌 다음에 그때 가서 자랑해도 늦지 않아요. 비밀이 지켜질수록 기운은 배로 쌓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이 댓글창은 단순히 글 남기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미래를 우주에 먼저 새기는 곳이에요. 이렇게 적지 마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행운을 주세요. 이건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적어요. 나는 3월부터 귀인이 찾아와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가 다 풀렸다. 억울하게 빠져나갔던 돈이 이자까지 쳐서 돌아왔다. 내 판단력이 살아나서 다시는 아무도 나를 함부로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적어내리는 순간 내 뇌는 이것을 이미 결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적은 그 글자들이 3월, 4월 내내 그 현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 돼요. 그리고 댓글을 내리다가 같은 쥐띠 분이 남긴 소원 댓글을 보거든 살며시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저분도 힘들었겠구나. 이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마음 하나로 누르는 좋아요 버튼. 그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주에 올리는 가장 값진 선행이에요. 남을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 선한 마음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것이 3배로 쌓인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온 진리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끄지 않고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3월, 4월의 흉한 기운을 피해갈 준비가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요.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세상은 분명 어제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을 거예요.